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3시간씩 잡아먹던 일을 요즘은 10분 만에 끝냅니다. 저 이거 처음 써봤을 때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주변에서 다들 클로드 코드가 좋다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챗GPT 멀쩡히 잘 쓰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클로드 그러길래 제대로 한번 깔아서 써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챗GPT 진짜 거의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7개만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다른 AI들은 아직 물어보면 답해주는 챗봇에 머물러 있을 때 클로드 코드는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본 기능 7가지 다 시연해 드릴게요. 이 7가지만 알면 본인 업무 어디부터 자동화해야 할지 끝까지 정리가 되실 겁니다. 특히 이 5번과 6번은 처음 보면 좀 충격적일 정도로 좋은 기능들이기 때문에 강의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다룰 7가지를 한 줄씩 미리 보여드릴게요. 네, 1번은 클로드.md 파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클로드에게 꼭 지켜야 할 규칙을 학습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은 슬래시 커맨드, 자주 쓰는 명령을 단축키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슬래시 커맨드, 자주 쓰는 명령을 단축키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클로드 한 명이 아니라 클로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다음은 MCP 연결, 노션이나 구글, 깃허브를 클로드에 직접 붙여서 바로 자동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특정 분야 전문가를 즉석에서 고용하는 것과 같은 스킬, 클로드 스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확률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클로드가 무조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한 번 더 세팅하는 훅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백그라운드 모드는 오래 걸리는 작업은 내 컴퓨터 화면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작업이 가능할 수 있게 작업을 던져주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만 미리 검토받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이걸 하나씩 시험까지 다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이 7가지를 다 묶어서 진짜 업무 자동화 어떻게 만드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로드 코드를 처음 쓰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매번 새 대화 시작할 때마다 내가 누구고 우리 회사가 뭐 하는 곳이고 또 어떤 식으로 대답해 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걸 매번 새로 다 입력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시간 너무 아깝거든요. 토큰 낭비도 심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클로드.md 파일에 내가 시키고 싶은 것들을 규칙으로 정의해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이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클로드가 작업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 파일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다 뭘 적어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마케팅 대행사다. 답변할 때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친근한 말투로 해라. 보고서를 만들 땐 항상 표 형식을 우선해라. 코드 짤 때는 주석을 한국어로 달아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적어두면 그 폴더 안에서 작업하는 동안 클로드가 이 규칙을 평생 기억해요. 매번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시키는 용도가 아니라 이걸 팀의 공용 규칙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 파일을 공유하면 모두가 똑같은 기준으로 클로드를 쓰게 되는 거죠. 결과물이 다 통일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옆에 New 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클로드.md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곳에 저희가 앞서 예시로 들었던 우리가 원하는 규칙을 복사한 뒤에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Ctrl S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클로드에게 마케팅 보고서를 작성해줘 라고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로드가 클로드.md 파일에 있는 저희가 작성한 규칙을 읽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고서는 표 형식으로 우선으로 작성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표 형식으로 정리해 준다고 말하죠. 이게 저희가 클로드.md 파일에 작성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클로드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샘플 양식을 한번 작성해 보라고 다시 한번 시켰더니 2026년 3월 네이버 검색 광고 월간 성과 보고서라는 샘플이 나오게 됐고요. 이 보고서 또한 표 형식을 우선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뭐 엑셀 파일이나
워드 파일, 실제 성과 보고를 위한 파일들을 같이 첨부해서 넣어주면 그 파일 안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표처럼 정리가 되어서 나오겠죠. 이게 클로드.md 파일에 이렇게 보고서는 표형식으로 우선해서 해줘 라고 써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 말투 또한 친근한 말투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사용 가능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모지도 쓰면서 최대한 친근하게 지금 클로드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능입니다. 업무하시다 보면 자주 반복하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매일 똑같이 코드 리뷰해줘 라던가 이글 맞춤법 확인해줘 라던가 뭐 회의록을 요약해줘 라던가 뭐 이런 걸 매번 풀어서 입력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 두 번째 기능인 슬래시 커맨드입니다. 한국어로 풀면 이 슬래시를 누르면 뜨는 단축 명령이에요. 이거 직접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주 보고서 쓸 때 항상 같은 형식이 있잖아요. 지난주 성과, 이번 주 계획, 이슈 사항. 이걸 매번 다시 시키지 말고 슬래시 주간 보고라는 슬래시 커맨드를 하나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클로드에게 슬래시 주간 보고 이렇게 한 줄만 치게 되면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진짜 한 글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엔 그거 그냥 한 줄 더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주일에 50번씩 반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이 지나면 2500번입니다. 그 시간이 다 절약되시는 거고 무엇보다 매번 같은 퀄리티로 매번 같은 플로우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복 작업을 할 때 특히나 성과가 좋죠. 저는 코드 리뷰형 커맨드와 블로그 글 다듬기 커맨드, 보고서 작성 커맨드 이런 식으로 한 10대 개 만들어 놓고 쓰는데요. 이거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는 클로드에게 명령을 길게 풀어 쓰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세 번째부터 이거부터는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제가 바이브 코딩 강의라는 키워드 하나로 이제 콘텐츠 기획서를 작성하게 시킨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걸 그냥 클로드에게 바이브 코딩 강의라는 키워드로 콘텐츠 기획서 작성해줘 라고 입력하시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결과물입니다. 이게 서브 에이전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내 팀원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등록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제 케이스를 이제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면 한 명은 이제 유튜브에서 잘된 컨텐츠를 가져오는 담당을 하고요. 또 한 명은 대본을 쓰는 담당을 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그 작성된 대본을 보고 카피라이팅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시청자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흡입력이 좋은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역할별로 한 번만 만들어 두면 그 다음부터는 메인 클로드에게 큰 일을 시킬 때 메인이 알아서 판단해요. 아, 이건 새로 벤치마킹할 유튜브 컨텐츠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필요하네. 이 작업은 글 쓰는 대본 에이전트가 필요하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등록해둔 서브 에이전트들 중에서 필요한 애들을 호출해서 일을 분배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나 혼자 일하던 건데 갑자기 무료로 인턴 4명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인턴들이 다 나만큼 일을 잘합니다. 처음에 한번 내 팀원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명단만 만들어두면 그 다음부터는 이 메인 클로드가 팀장처럼 알아서 이 서브 에이전트들을 굴리기 시작해요. 지금 이 작업도 똑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고 싶은데 기획부터 대본까지 다 만들어줘 라고 시켰거든요. 그러면 메인 클로드가 미리 등록해둔 제 팀원들 중에서 4명 정도를 골라서 호출합니다. 한 명은 이제 컨텐츠 시장조사, 한 명은 기획서, 한 명은 제목 작성, 한 명은 대본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게 동시에 돌아가니까 원래 4시간 걸릴 일이 병렬로 작업하기 때문에 1시간 만에 끝납니다. 처음 써보시면 좀 신기하다 못해 약간 무서울 정도예요. 처음에 이 팀원들의 역할과 명단 만드는 거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영원히 굴러갑니다. 네 번째는 MCP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려운데 개념은 단순합니다. MCP는 한마디로 클로드에게 외부 도구 사용에 권한을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클로드는 그 채팅창 안에서만 일을 했잖아요. 근데 MCP를 붙이면 클로드가 노션에 직접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직접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깃허브에 코드를 직접 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 한 번은 노션이나 구글 슬랙 각각 클로드에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한 번만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한 줄이면 돼요. 예시를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려보면
클로드에게 이번 주 회의 내용 정리해서 노션에 올려줘. 그리고 다음 미팅 일정은 구글 캘린더에 추가해줘. 그리고 이 결과를 슬랙에 공유해줘. 이거 한 줄만 시키시면 클로드가 알아서 MCP를 사용해서 노션을 열고 페이지를 만들고 구글 캘린더 열어서 일정 잡고 슬랙에 메시지까지 보냅니다.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한 줄 시켰을 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클로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MCP입니다. 지금 무료로 쓸 수 있는 MCP가 수십 개 있어요. 노션, 구글 슬랙, 피그마,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볼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업무에 자주 쓰는 도구가 있으시면 거의 다 붙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붙여놓으면 어떠겠어요? 클로드가 진짜 동료 한 명이 되는 느낌이에요. 채팅창 안에서만 일하는 AI가 아니라 내 업무 환경 전체에 들어가 있는 AI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스킬입니다. 스킬은 한마디로 특정 분야 전문가 모드를 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유튜브 대본을 쓰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반 클로드에게 시키면 그냥 평범하게 잘 써줍니다. 근데 거기에 유튜브 대본 작성과 스킬을 켜고 시키면 갑자기 톤이 달라져요. 후킹 어떻게 짜야 되는지, 어디서 호기심을 끌어야 되는지, 알고리즘에 잘 맞는 구조가 뭔지 이런 거 다 반영해서 써줍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일반 클로드는 만물 박사 같은 거고 스킬은 그 분야 전문가를 잠깐 고용하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거니까 어때요? 결과물 퀄리티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나겠죠. 스킬은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만들어진 스킬을 가져다 쓰는 거. skills.sh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미 클로드 공식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스킬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클릭해서 이 명령어 복사하신 다음에 터미널 열어주시고요. 이 터미널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엔터 누르시면 끝이에요. 그럼 설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작성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유용한 스킬들을 그냥 가져다가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벌써 지금 스킬이 하나가 다운로드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직접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분야는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일해야 하고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런 걸 정리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스킬을 만들어줘 라고 그냥 클로드에 입력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나만의 전문가 스킬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업무 노하우를 그대로 클로드에게 옮겨 심는 과정인 거죠. 저는 영상 기획용 스킬이 있고요. 보고서 작성 스킬, 데이터 분석 스킬 이렇게 제 업무에 맞춰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거 한번 만들어두면 매번 처음부터 그냥 시키는 거랑 결과물이 비교가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훅입니다. 훅이라는 게 뭐냐면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을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한 번 더 요청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코드를 저장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 코드에 보안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줘 라는 라는 명령이 실행되게 해놨어요. 그럼 제가 따로 시키지 않아도 저장만 하면 클로드가 알아서 검토를 해줍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려줍니다. 또 다른 예시는요. 작업 하나를 다 끝내면 자동으로 슬랙에 이 작업 끝났습니다 라는 알람이 가게 해놨어요. 제가 깜빡하고 보고를 안 해도 자동으로 동료들에게 공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우리가 흔히 까먹는 후속 작업을 시스템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까먹었어요. 근데 훅은 안 까먹어요. 한번 설정해두면 필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365일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게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한 번만 만들어 보면 쉬워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라는 조건을 적고 이제 이런 일을 해줘 라는 명령을 적으면 끝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고서 작성 시에는 무조건 표를 다이어그램으로 하나 이상 만들어줘 라는 걸 훅으로 설정해줘 라고 훅을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보고서 작성할 땐 무조건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표를 하나 이상 만들어주게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훅을 여러 개 깔아 놓으면 우리가 일하는 환경 자체가 자동화가 됩니다. 출근해서 컴퓨터 켜면 어제 못 끝낸 작업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요. 새 작업을 시작하면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모아주고 끝나면 자동으로 보고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백그라운드 작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큰 데이터를 분석한다든가 뭐 이런 거 시켜놓고 30분 동안 다른 거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근데 클로드는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던져주는 게 가능해요. 시켜놓고 그냥 다른 일 하다가 끝나면 알림이 오게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게 작업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큰 작업을 하나 던져주고 그 사이에 작은 작업들을 그냥 클로드로 처리를 하는 편이고요. 자, 지금까지 7가지를 따로따로 한번 봤었는데요. 이 7가지가 다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 하는 일이 있어요. 지난주 컨텐츠 성과를 정리해서 이제 이번 주 컨텐츠 기획을 짜고 제 팀원들에게 공유를 하는 거. 이게 원래 3시간 정도 걸렸었거든요. 지금은 컴퓨터 켜자마자 그냥 만들어 놓은 유튜브용 서브 에이전트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클로드.md 파일에 적혀 있는 우리 채널의 톤앤 매너를 기억을 하고 있고 모든 작업 흐름이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등록해둔 서브 에이전트들이 호출이 되고요. 작업이 다 끝나면 자동으로 슬랙에 보고가 됩니다. 그 사이에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 시킬 땐 사람이 3시간 걸리던 일이 정말 2, 30분 안에 끝납니다. 정말로요. 이게 클로드 코드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여러분 업무 환경 자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7개 다 봤어요. 클로드.md, 슬래시 커맨드, 서브 에이전트, MCP, 스킬, 훅, 백그라운드.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7개를 아는 것이랑 이걸 내 업무에 맞게 시스템으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기능 7개를 알면 클로드 코드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걸 본인 업무에 맞게 설계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생산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요즘 이걸 바이브 코딩, 바이브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코딩을 직접 안 해도 AI랑 같이 본인만의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진짜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매일 돌리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과정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단순히 클로드를 쓰는 사람에서 본인만의 도구를 만드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가장 먼저 적용해보고 싶으신 기능이나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